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쏟아져 넘치면서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장 상단부의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되면서 3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매립장 아랫부분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업용 굴삭기 8대가 폐기물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심한 악취와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빼내야 하는데 매립장 안 웅덩이에 수만 톤의 침출수를 불법으로 저장해오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매립장 자체가 계단 형식이나 북등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온이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덩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나 뻘 종류를 주로 매립하던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침출수가 차단막 위로 2m 높이까지 흘러넘쳐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매립장의 추가 붕괴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차곡차곡 쌓지 않고 한꺼번에 온이를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사용 중지와 함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인데 사태 수습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 이 사업장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부주의로 행위 처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하여 주변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침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건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터여서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 측의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서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중앙상가 상인회 등은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포항시의 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섰으므로 해가지고 정말 저희는 앞이 안 보이고 포항시 전체의 전통시장 자체도 안 보입니다. 무너집니다. 반면 두호동 인근 자생단체들은 최근 신문에 광고를 내고 대형마트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입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곳에 가서 여기 소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롯데 측이 지난달 16일 접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제출하도록 된 상권 영향평가서는 대형마트의 강점만 구술하고 역기능을 담지 않아 일방적이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협상이 결렬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3일 보완 서류를 받아본 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이 대기업을 위해 재량권을 사용하면 소상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3년 2월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처음 반려된 뒤 13차례의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롯데 측과 상인회. 지난 2년 6개월간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 결렬된 만큼 이제 빠른 결단만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세계적인 철강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철강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공단의 생산은 6조 2,4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감소했고 수출도 15억 5,700만 달러로 13.4% 줄었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5월 말 현재 포항공단의 고용 인원도 15,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는 척하다가 훔쳐달아난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한 뒤 은신처까지 마련해 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와 귀금속을 살펴봅니다. 휴대폰으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며 마치 목걸이를 살 것처럼 주인을 안심시키더니 갑자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밖으로 뛰어 달아납니다. 주인은 손 쓸 틈도 없이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폰에서 사진 찍는데 내가 봐도 손이 달달 떨리는데 어느 순간에만 요거를 싹 손에 딱 뜨거워지고 문 열고 도망튀고 하는데 뭐. 24살 김모 씨 등 3명은 이런 수법으로 경주와 울산 등 경상도 지역 6곳을 돌면서 귀금속 1,3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이들 3명은 운전과 금은방 손님, 망보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외진 곳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범행 현장마다 다른 렌터카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훔친 뒤 400m 떨어진 렌터카에 올라타는 모습이 인근 상점 CCTV에 우연히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을 할 때도 장소를 멀리 정해서 범행을 하고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렌트카를 바꾸고 다음 범행을 준비하는 그렇게 치밀하게. 경찰은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작물업자 등 4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늘 메르스 능동감시자 2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돼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관리 대상자가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12일 메르스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195명이 격리 대상자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치료와 모니터링이 이뤄졌습니다. 포항 지역도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관리 대상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3일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능동감시자 1명이 새롭게 발생해 오는 16일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심한 소음을 일으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엔 공감하지만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진입 도로입니다. 인근 아파트 공사로 대형 덤프트럭의 진출입이 많아지면서 트럭의 속도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 전 과속 방지턱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방지턱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지턱이 설치된 이후 소음이 커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설치 후 방지턱을 알려주는 조명이나 표지판이 부족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면 방지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 좀 천천히 다니라 하고 여러모로 좀 이런 뭐랄까요. 사수차나 이런 차도 좀 많이 좀 다녀갖고 주변을 조금 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방지턱을 설치한 공사업체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다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입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가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차량들의 약간의 소음을 굉장히 좀 원래는 없던 소음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을 가지고 지금 민원을 또 별도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나서서 안전과 소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내국인 단체 여행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여행사가 도내 축제와 의료, 체험 관광 단지를 활용해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경우에 숙박비는 1인당 1박에 15,000원, 차량 임차비는 대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14,000여 명이 관광을 취소하고 경주 보문단지 호텔 행사의 85%가 취소되는 등 도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점과 숙박업소, 커피숍 할인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KTX 승차권 지참자와 관광버스로 포항을 방문한 손님에 한해 1인당 3,000원의 할인 쿠폰을 배부해
지정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일까지 참여할 업소 270곳을 선정해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참여 업소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울릉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울릉 독도 노선 신규 조건부 면허를 받았습니다. 대저해운은 442명 정원에 388톤급 쾌속선을 새로 도입해 내일부터 시험 운항에 들어가고 안전 운항 조건 등을 만족하면 이달 말부터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울릉 독도 노선에는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게 되는데 대저해운은 메르스 여파가 종식되면 본격적인 독도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인 카페리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됩니다. 해운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여객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운항관리 업무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됩니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는 최근 공장 가동 중단이 결정된 동국제강 이후판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국제강 협력업체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설명회가 오는 10일 포항고용센터에서 한 차례 더 열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이 지나는 하루였는데요. 절기상 소서인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늦은 밤부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흐린 하늘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종일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도 5월 중순의 평년 기온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3도 선을 보이겠으니까요. 옷차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 종일 구름 많다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3도, 포항 경주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포항시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13살 장모양 등 4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같은 해수욕장에서 오후 5시 5분쯤 12살 정모양이 친구 3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포스코엠텍 김동걸 안전팀장이 산업재해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김 팀장은 안전보건 경영 인증과 설비 사고를 예방하는 격리 잠금제도 인증을 통해 재해 방지에 노력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무재해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민선 6기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를 시상했습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공직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울릉군정 6대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다.
남녀 선수 26명과 지도자 6명 등으로 구성된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는 포항에서 숙식을 하며 형산강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스포츠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에 대한 경영 진단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경남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영 진단을 진행했던 서울의 프라임코어 컨설팅이 맡아 두 의료원의 시장 환경과 진료 수준,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하고 적자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안동의료원 새 원장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경상북도는 이달 중 재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호가 상승세가 높았던 경상과 포항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6% 올라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영천시가 0.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 0.09%, 포항 0.08%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는 계절적 비수기여서 거래량이 줄어 보합세가 이어지겠다며 특히 하반기 경산과 포항의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